형까지입니다. 친인척까지 겨눴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사무실을 오늘 오전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상은 다스 회장 본사 사무실에서 둘째 형인 이제 이상득 전 의원 일가족 압수수색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가 두 가지 갈래입니다. 하나는 다스와 관련된 사건과 하나는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사건.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형인 이상은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다스와 관련된 것인데 문제는 지금 이상득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정원 특활비를 이제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 수술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국정원 기조실장 김수성 전 실장이 이상득 전 의원의 옛날 코롱에서 같이 있던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번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중요한 지금 증언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특활비가 단지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형인 이상득 전 의원한테도 흘러갔다. 이런 지금 정황들을 좀 잡고 있고 그 돈도 상당수 이르는 것으로 일단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소식 더 같이 짚어주기 위해서 허성무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허 소장의 상황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친족이나 가족들을 향해서 검찰이 칼끝을 겨눴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쨌든 지금 이 모든 정보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피사실이라고 보는데 아마 상당한 그 근거가 있는 그런 진술들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이 가족들의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국정원 특활비가 4억 정도가 건네갔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김윤옥 전 여사에 대해서도 이미 10만 불이 전달된 것이 김희중 전 일 부속실장에서 알려졌고요. 그것을 이제 건네 중간에서 받았던 이 부속실의 여성 행정관과의 대질신문이 지금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아마 대질신문이 거의 끝나가는 모양인데 이제 그걸 통해서 상당수의 객관적 사실들이 증거가 나오고 증명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소환이 불가피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족들 소환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입증이 된다면은 그 다음 수순은 자연스럽게 또 전 대통령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중의 예측들이 있습니다. 자택과 사무실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는데요. 이상득 전 의원은 과거 포스코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과거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받게 됐는데 신경 어떠십니까? 벌써 3년 전이군요. 근데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았었으니까 이종우 실장. 네. 만사 형통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최근에 정두원 전 의원이 사실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많은 발언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두원 전 의원이 사실은 그 최측근이었다가 이렇게 척을 지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사실 이상득 의원 때문이었죠. 이상득 의원이 현역에서 물러나게 하라라는 그런 요구도 하고 또 이상득 의원의 그 보좌관이었던 박영준 그러니까 행정관, 청와대 왕행정관에 대한 행적도 사실은 정두원 의원 측과 이렇게 이 척을 지게 됐는데 저는 문제는 자, 이상득 전 의원의 압수수색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전에 신학수 전 비서관의 압수수색에 이어서 이제 이상득 전 의원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졌거든요. 이 이어지는 어떤 고리가 누구로부터 나왔을까요? 저는 김백준 기획관으로부터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백준 기획관이 구속된 이후에 조금씩 이제 압수수색이 좁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속 이후에 바로 신학수 전 비서관의 압수수색, 그 다음에 신학수 전 그 비서관의 압수수색 이후에 바로 또 이상득 전 의원의 압수수색. 즉 이것들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 김백준 기획관의 사실은 많은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지금 추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추론이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연결고리들이 사실은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예. 예, 뭐 허 소장님 말씀처럼 이번 압수수색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여지는 이유도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도 이상득 전 의원이 정치계에 먼저 발을 담그기도 했고 상황이라는 꼬리표가 달릴 정도로 힘이 막강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그때 2007년 경선을 앞두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이상득 전 의원이 이제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이겠죠. 한나라당 의원들을 의원실 회관을 찾아다니면서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자기 방으로 초청해서 몇 시간씩 바둑을 뜨면서 설득을 했다.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맞춤 설득 작업을 했던 거죠. 경선을 앞두고. 예. 그렇게 해서 어떤 의원은 몇 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바둑만 뜨다가 마지막에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분도 있거든요. 예. 그럴 만큼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 사실은 이상득 전 의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었고 실제로 정치적으로도 동생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 3년 전 영상이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때도 건강이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 모습이긴 한데 정작 조사실에서는 좀 건강한 모습이었다기도 하고요. 지금 건강 상태는 알려진 게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워낙 고령에다가 그동안 수감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여러 하여튼 그 이명박 정권 끝나고 난 다음에 내내 사실은 검찰 수사, 그다음 수감, 석방, 또 수사 지금 이걸 반복해 왔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이제 이 수사를 받게 돼 있는데 사실은 보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의 관계를 보면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집안 같은 경우에 형제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상득 전 의원이 공부도 잘하고 집안에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가장 비슷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는 이상득 전 의원 말이라면 잘 거절을 못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떤 면에서는 이상득 전 형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형이 뭘 한다고 하면 사실 거절할 수 없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실제로 이상득 전 의원 역할이 굉장히 크게 많이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이라고 해서 다 형님을 통한다.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이제 실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저축은행법뿐만 아니라 이번에 국정원 문제까지 사실 국정원 같은 경우에 본인의 측근을 이제 기소실장으로 보냈단 말이죠. 이제 그게 결국 또 화를 입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사무실로 출근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건을 한번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 이상득 전 의원 오늘 압수수색 있었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제 오늘의 입장입니다. 지금 허 소장님 오늘 오전 모습 보셨을 때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사무실로 향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측근들에게도 실제로 반응하지 말라 뭐 이런 당부를 내렸다고 하는데 자신의 형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을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피사실들이 흘러나오는 것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핵심 진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입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그다음에 김희중 제1부속실장, 그다음에 김주선 전 국정원 기조실장, 그다음에 신학수 전 비서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야말로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15년, 20년 동안 같이 하시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이 진술들이 흘러나왔고 그 진술에 근거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말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자성자박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대군이 세 분이 계셨습니다. 예. 방금 나오는 저 형님은 우리가 그야말로 영일대군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방통대군 최시중 씨가 계셨고 모자대군 천신일 씨가 계셨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거는 통상 이제 예, 비판하는 시중에서 분들의 이제 네이밍을 얘기하는 한 건데 이분들이 어쨌든 그때 당시 다 어떤 비리와 관련돼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많은 분들이 느낀 것은 뭔가 이것이 제대로 다 깔끔하게 다 수사된 것은 아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어느 부분들이 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종우 실장님. 네네.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으로 가기 위한 최종 과정인 겁니까? 지금 사실 이명박 대통령 측의 그 기자들이 계속 이제 취재를 해보면,
오늘 바로 그런 어떤 멘트들이 나와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왜냐하면 이상득 의원이 모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뭐 국정원 특활기라든지 여타 여러 가지 중에서 많은 최측근들은 모르더라도 이상득 의원만큼은 거의 모든 걸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즉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상당 부분 확증된 어떤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이고, 만약에 이상득 의원의 압수수색에서 뭔가 결과가 이어진다면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검찰 출두가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을 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 측 옛날 그 참모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른쪽에 준비한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일단 이렇습니다. 정말 MB만 남은 걸까요? 오늘 오전 둘째형 이상득 전 의원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이분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소환이 임박했다는 보도도 나와 있어서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입니다. 과거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많은 사회적 제약과 차별, 오랜 편견을 딛고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 창조와 혁신을 이끄는 기업 경영인으로, 또 인류의 감성을 일깨우는 문화예술인으로 세계 곳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문가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 이은정 의원님, 저희 김윤영 여사의 이야기를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이게 부속실이나 어떤 공식적 루트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김윤영 여사에게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희중 전 실장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특활비가 가는 게 두 가지 루트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통해서 가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 부속실로 가는 길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전혀 이 두 쪽은 서로 모른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는 사람은 이제 이 전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실 김용민 여사 쪽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지금 그쪽에 있는 그 돈을 받았던 직원하고 이제 대질 신문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사실 이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아킬레스건인 게, 물론 이제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통치 자금을 썼다 이렇게 또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김윤영 여사가 쓴 것 자체가 지금 세중에 시간 나온 이야기대로 만약에 이게 지금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다든지 명품을 샀다든지 이런 게 지금 사실 밝혀진다라면 굉장히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혐의도 상당히 중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아마 소환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냥 참고인 조사를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검찰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 같지만, 만약에 혐의 자체가 너무나 뚜렷하다라면 실제로 이제 소환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 교수님이 청와대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제2부속실의 역할과 그리고 당시 이 정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제2부속실은 그야말로 이제 대통령 영부인 여사님을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필하는 그런 기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제2부속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청와대 본관에 있는 제2부속실로 여사님이 나오지 않을 때는 관저에서 간저로 가서 여사님을 보필하고 이렇게 행정관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사님께 10만 불이 전달되는 과정에 어쨌든 이 부속실 행정관이 관여 안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김희중 제1부속실장이 이 부속실의 여성 행정관을 통해서 전달됐다는데, 그 10만 불 중에 상당수가 지금 사실로 아마 입증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사실로 그 대질신문에서 드러난다면 결국은 최종 돈을 받은 분이 되죠. 김윤옥 전 여사님의 그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예측입니다. 예.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 두 명의 인물을 짚어봤고, 지금 김희중 전 실장, 기획관 같은 경우는 한 언론과의 보도에서 MB가 좀 사과를 해야 된다, 국민께 고개를 숙여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종호 실장입니다. 네네. 사실 지금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금요일에 압수수색을 했고, 계속해서 일련의 흐름이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이 임박한 거 아니냐, 포토라인에 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정해져 있는 어떤 상황들을 좀 보면 말씀하셨듯이 한 1, 2주 정도면 거의 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증언과 그 다음에 구속 만기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상 2주 정도면 사실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출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정무적인 판단이 또 개입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유치한 대통령이 이 이명박 대통령인데 올림픽이 2월 9일 전야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는 또 설입니다. 민족 명절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설 전에 출두를 시킨다 그러면 이건 정치적으로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설 전에 이렇게 그 출두를 시켰다라는 또 그런 비판을 또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또 판단하느냐. 물론 검찰은 올곧게 검찰 수사를 하겠지만 여기에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의 입이 이제 점점 열리고 있는 셈인데 지금까지는 김희중 전 실장의 굉장히 유의미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정말 한방 결정적인 증언은 누구의 입에서 나온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새롭게 나온 게 사실 원세훈 전 원장이 아들의 자녀의 지금 이제 아파트 구입을 10억을 했는데 문제는 그 10억을 전부 다 현금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수기를 갖다 놔놓고 직접 계약을 할 때 돈을 세워서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점점 보면 지금 중요한 4명의 증인들, 즉 김희중 전 비서실장, 이제 부속실장은 상당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 오래전에 사실은 좀 등을 돌린 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진술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이죠. 아마 원세훈 전 원장도 지금 굉장히 지금 전체로 보면 지금 부인까지도 소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비춰보면 굉장히 하여튼 벼랑 끝으로 좀 몰리고 있는 상황 같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형이죠. 바로 이상득 전 의원의 이제 조사 자체. 이게 사실은 이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예를 들어서 뭐 사법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사실 이제 다스 수사는 이게 좀 수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수사 자체가 그렇게 깔끔하게 빨리 진행되지 않으니까 문제는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이상득 전 의원까지 됐다는 것은 거의 이제 이명박 대통령 바로 앞까지 수사가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2월 9일 평창올림픽 전에 하자면 빨리 끝내고 싶어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일단 올림픽 중간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 입장에 보면 좀 이 수사를 좀 빨리 가져가려고 하는 느낌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조금 올림픽 전에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예측을 해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제, 이제 10억 강남 아파트 얘기는 아직 검찰에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볼게요. 거기서 좀 정리를 할게요. 문 대통령이 이 앞으로 MB 수사 관련해서는 그때만큼의 파격적인 초강수 입장은 내놓진 않겠죠. 그렇죠. 뭐 더 내놓을 수 있는 뭐 특별한 입장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지금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뭐 대통령이 또 다시 어떤 말씀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또 정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언급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까지 검찰의 수사망에 들어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허성무 교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